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인들은 해외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헐리우드에서 거대 자본을 들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도 난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인기 여배우의 SNS 발언에 한국 내에서 반일 마케팅인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한류 드라마가 역사적 팩트를 일본에 잘 전했다. 한국 학자가 넷플릭스 작품의 미묘한 평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경성 크리처가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일본에서는 비판적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몇몇 언론들도 일본과 똑같은 논조로 경성 크리처를 비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반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거짓 역사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만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들도 똑같은 논조로 경성 크리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논란은 한소희 배우가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 사진과 경성 크리처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소희 배우는 일본에 못 갈 각오를 하고 작품에 참여했다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제작 초기 출연하겠다는 배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작사는 일본의 작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작품을 만들지 않고 배우들도 일본 팬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한 작품에 출연하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다행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의 출연과 용기 있는 배우들로 인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서준 배우의 경우 이태원 클라스로 일본에서 인기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철 씨가 일본에 입국 금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소희 배우와 박서준 배우 등 경성 크리처에 참여한 유명 배우는 일본 입국 금지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발작하는 것은 한국 작품만이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반일인가? 일본 방문에서 일어난 격렬한 비난의 진상. 2014년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한 영화 언브로큰이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졸리는 반일, 영화도 반일로 낙인 찍었습니다. 영화 언브로큰은 19세 때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가 주목하는 육상 선수가 된 루이스 실비의 잠페리니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군에게 잡힌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미국 포로에게 자행한 온갖 끔찍한 악행과 집단적 광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원작인 책에서는 일본군이 인육을 먹는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반일과 역사 왜곡주의라는 제목이 일본인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은 과연 이 영화가 반일 영화일까? 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반일인가요? 유감이네요. 이제 일본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브래드 피트도. 역시 일본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반일로 몰아가며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베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출연했던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이터널스에는 히로시마 원폭 장면이 나옵니다. 캐릭터 파토스가 울부짖으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절대 인간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히로시마 1945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범국 일본인의 시점에서 영화를 그려낸 것인가 라는 논란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란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을 담당한 라이언 피루포와 매슈카즈 피루포 형제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영화는 내가 아는 한 대량 학살을 다루는 최초의 디즈니 영화. 이 사건은 일본계 미국인이자 일본에 가족이 있는 나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나는 일본인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히로시마 원폭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피해자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마동석이라는 좋은 배우가 출연한 영화지만 만듦새가 형편없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일본은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발광을 합니다. 2022년 아바타2가 개봉했고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배우들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소개하는 행사장은 놀랍게도 돌고래 쇼 무대였습니다. 돌고래들은 사육사들을 부리에 태워 높이 던지거나 꼬리로 서서 이동하는 등의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시고니 위버와 캐머런 감독은 잠깐 표정이 굳는 듯 했지만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쇼는 계속됐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관람을 마친 뒤 나는 이 동물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지성과 사회성, 그리고 인간과의 교감 능력을 좋아한다. 돌고래들 모두가 이 쇼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했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말로 일본의 행위를 은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동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일본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 행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을 고기 파티에 초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로 아바타2에 일포, 즉 일본 포경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간 것을 두고 보복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캐머런 감독은 속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고를 치고 싶진 않았다. 아바타2를 보면 고래를 살리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포획된 돌고래를 이용할 쇼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 오펜하이머가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일본인을 사망하게 한 원폭을 만든 사람을 영화화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영화 안에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비와 오펜하이머의 합성, 바벤하이머의 등장 역시 일본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바비 캐릭터와 오펜하이머가 함께하는 합성물은 세계적인 밈이 됐고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원폭으로 장난을 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노 바벤하이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비는 일본에서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개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루고 미뤄져서 드디어 2024년 3월 29일 일본 개봉이 결정됐다는 기사가 지난 24일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작전이 아니라 단지 인종차별적 사상으로부터의 민간인 대학살에 지나지 않는 원폭 투하를 미국 측 시점에서 그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감사하게 시청하려는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원래대로라면 보지 않고 혹평할 만한 작품. 이것은 표현의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인종차별의 연장.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의미는 있지만 역사는 오펜하이머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본인도 나중에 참여했다. 유일한 피폭국으로 민간인이 45만 명이나 죽었고 그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오펜하이머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찬사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느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 상황에서 일본에서 오펜하이머가 흥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일본인이 발작하면 뭐다? 명작이다.